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0세 여성입니다. 몇 년 전에 기이한 일이 생겨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 인생 동안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이 악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예전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려울 때 착하게 자라난 제게 친구들이 멍청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성격을 바꿔보려 노력해봤지만 변할 수 없었죠.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는 나은 쪽이라고 생각해주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왔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꿈이었지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조 무사 준비를 시작했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끝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외과 의사로 일했던 선배는 난방 방법을 알고 싶다며 충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간병인들은 그런 상황에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환자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후 병원 생활에 지쳤던 나는 간병인으로의 전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누구에게나 치열하고 고된 일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하고 보람찬 순간이 가득하답니다. 우리는 종종 매복 조직을 속이거나 의료 보조 업무를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곤욕스러운 환자들과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몇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물론 그들이 돈을 버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누군가를 도우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협회나 개인 업체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약 조건과 근무 시간이 저에게 더 나은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간호조무사분들은 제 나이에는 벌써 관심이 없는 직업군이지만 어쨌든 쉬는 동안에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죠. 환자를 도와주는 목적은 있었지만 의료 행위와 다른 분야의 공부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간병 업무에는 젊은 여성들의 수요가 크지 않았어요. 선입견으로는 젊은 여성들을 고집스럽거나 약한 존재로 여기거나 남자 환자들과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일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어느 날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동에 불편함을 겪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데려가 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때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2094 나는 5번째 간병인이었다. 환자의 집으로 갔다. 의뢰를 받았다. 환자의 주소를 찾아갔다. 환자는 몸이 다친 남자였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더 상처받았다. 환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항상 침대에 누워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몇 일 동안 머물러도 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곁을 지키기로 했다. 외출하지 않고 TV를 봐서 적응을 돕고자 했다. 그러나 환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는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다. 그러자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나는 자신의 아들에게 잘해준 부모 마냥 바랐다. 아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씩씩한 아이였다. 민철 씨는 아내와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 그 사고 때문에 민철 씨는 괴로워했고 우울증이 심해졌다. 결국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살아남았다. 그 후 나는 민철 씨를 간병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철 씨가 살림을 합치자고 먼저 고백했죠. 나도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몸을 회복한 민철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나는 아들 인건을 돌보기 위해 가정주부로 지냈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과정에서 아들 건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관계는 악화되었고 어색한 관계 속에서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뵙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난전 서진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직 식사를 못했네요. 제가 식사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식사 준비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아들이 행복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죠. 서진이는 차분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았어요. 형건이와 서진이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죠. 제가 오빠의 대학 후배였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제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됐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서진이와 제 이야기가 끝나면 서진이를 잘 대해주는 것이 형건과 함께 얘기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이젠 서진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서진이를 잘 챙겨야겠네요. 아들 소중하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전여인이라고요. 오빠와의 결혼 준비로 인해 예에 바르게 부모님 대접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돈분들은 부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경제적으로 후단을 지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선남선녀처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상상했더니 행복해지고 있네요. 저도 좋은 기분이 들어서 평소보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셔서 식사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의 음식을 알지 못해서 아들의 선호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입에 맞을까 걱정됩니다. 아닙니다.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 저희를 위해 수고하신 것을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까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먹어야 할 것이 많은데요. 며느리가 될 예정이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코라진이나 물이 더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형이나 저희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 오겠다고 해서 육전을 더 신경 써서 매우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성격이 싱거울 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주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식사하세요. 괜한 제 오버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제 말이 끊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눈치를 주어서 바로 말을 돌렸어요. 그렇지만 서진이를 보니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서 애써 못 들킨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가 끝날 때까지는 분위기만 맞추고 괜한 말은 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타인인 애교 많은 서진이가 어색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와 남편에게 많은 대화를 걸어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 있었죠.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못다한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한창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과 아들이 집안일로 대화를 나누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둘이 남게 되어 어색해진 제가 서진이에게 분위기도 살려보고 대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형건이 가만히 무뚝뚝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속은 따뜻한 거려. 괜히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더 무심한 척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디까지 열일하고 계시나요? 아, 내 형은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 그럼 결혼하게 되면 집은 회사 근방으로 생각 중인 것이 아니면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점차과 달리 저와 둘만 있는 것이 어색하다 해도 갑자기 서진이가 나타나 물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해서 그런 거겠죠. 저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차를 더 끓여오겠다며 주방으로 갔어요. 아들이 옆에 있어 편안해진 것인지 들고 있는 접시가 무거워서 서진이가 나서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너무 무거워 보여요. 제가 들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게 언제 그랬었나요? 라는 핵곡살이 다시 생기며 저는 신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취기와 더불어 좋았던 분위기로 괴로웠던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여는 것이 좋았고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잘 시켜주어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들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결혼식을 열고 가정을 만드는 아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작은 희망을 했었죠. 그러나 문제는 결혼 후 시작되었어요. 서진이의 모습이 낯설어서 놀랐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시댁에서 며느리는 당돌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종류별로 준비했는데 서진이에게 집에 가져가라고 권했어요. 서진아, 이 김치들은 형이 좋아하는 거야? 매번 줄 수 있으니 맛있게 먹어. 매번 해줄 테니 굳이 사 먹지 말고 부탁해. 그러자 서진이가 집에 가져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존을 차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 가져왔는데요. 서진이는 고춧가루가 든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트륨도 너무 많고 앞으로 이런 건 준비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그 이후로도 자꾸 뭐를 알아서 하는 행동이 불편했어요. 집안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함께 있으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혼란스럽네요. 제가 싫어서 앞에서는 며느리 돌이라고 할 것 같지만 어머님도 저의 입장에서 편하게 해주세요. 자기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의료자의 아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해서 의할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러한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며느리에게는 말없이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끼어들어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아이랑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맞추던 삶이었어요. 저도 아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아이가 저를 거부하면 굳이 끼어드는 것은 싫었어요. 저는 버릇없는 며느리인 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 때문에 며느리는 더 힘없게 되었어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전 조금도 앞서 엇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제지를 하지 않았고 며느리의 행동에 반응하면서도 오히려 귀찮은 듯 하면서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골 땅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팔아서 큰 돈을 얻어들이고 싶었지만 아들은 신도시로 후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고 주장했죠. 저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남편 걱정 많았어요. 나이 많아지면서 이전 다친 곳들이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반응하는 걸 봐서 걱정이더라고요. 평소에는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도 더 그랬어요. 남편이 먼저라는 생각에 굴하지 않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것이나 내게도 사실 아버님이 사장님이신데 아이들은 아버지도 아버지겠고 살림이나 뭐 하나요?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은데 이런 일에 애꺼야? 많은 것 같아서 내 의견 말했더니 남의 돈이 크게 생각이나 했어요. 몸도 염려고 심적으로 약해져 갔더니 아이들한테도 큰 불편이 되어버릴 텐데 왜 뺨치기를? 위로 있잖아요. 저랑 아버님은 달라도 충분히 대화를 한 후 결정해야지. 긍지 놓고 서신데 왜 여장자나 부인이 나서 글러. 소액이야말로 전혀 크지 않지만 부자끼리 싸워야 할 이유? 여기서 내릴 위치 없어? 땀 흘려 열심히 모은 돈의 가치는 모르시겠으려나. 몸만 들여오니 보이는 게 못되게 듬직하고 재간 있어 보았어요. 가정과 자동차는 저를 내보내는 데 있는데 서진아, 매번 그렇지만 말 좀 조심해라. 내가 너의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50초.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 친근말이도 아니지만 너무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요번 일도 비슷해. 저 시골 땅을 물려받은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알지도 몰라 하는 며느리 사이야. 왜 그 땅을 가지고 집안 사람처럼 행동해? 제발 주제조하고 행동 좀 조심해. 1, 2.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서진아. 여기 뭐 하러 들어왔니? 집으로 가자.
옆에 있는 아들이 날 혼내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도 나와 한 집에서 살아온 정도 있을 텐데. 치욕스러운 모습을 면하며 묵임을 만회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미 틀어진 대로 틀어진 아들과의 관계에 뾰족한 수를 걸 수 있을까? 어차피 나만 가만히 있다면 다른 가족은 행복할 수 있었고 부잣집 사돈의 도움으로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아들에게 나 때문에 결혼 생활이 틀어질까 겁이 났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집에 들이닥쳤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서진이가 저렴이 오늘 하는 걸 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정말 많이 먼 소리야? 아니 형, 무슨 소리야? 기욤이 이랬다. 그리고 내가 서진한테 뭐라고 말해? 너도 알잖아. 그럼 서진이가 거짓말 하는 거야? 우리 사이 문제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 어서 서진이한테 가서 사과해. 지금 아주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생겼다고. 너 뒤에서 뭐라고 했어? 이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인 거야? 너도 날 지켜봤잖아. 그리고 뭐 있으면 먼저 설명해야지.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설명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어린 너의 계모가 엄마가 될 거라고 충분히 설명했어. 자기들끼리 결혼한 후에 이제 와서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야. 어서 아줌마한테 가서 서진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뭐 이 친구가 왔어? 했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뭐라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박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이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불을 지른 거야? 겨우 남편을 갈아 말렀고 아들에게 사과하러 가려고 해 밖으로 나간 후에야 겨우 끝이 났어. 아들에게 손까지 날렸던 남편은 참 진짜 힘들어했어. 날 가장 죄송해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의 어떤 로맨스가 슬플 수 있었던지요. 결혼 문제는 제게 물론 중요했으며 그 해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리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한 대답을 원했으나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문제가 남아 있었고 결혼 전과 너무 다른 남편 때문에 당황스럽더군요.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더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질 것이라며 현금 실황을 말했으니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대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혼 이유를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처음에 아들은 버티려 했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구타를 해 화풀이를 했고 남편과 아들은 다투었어요. 아들의 이혼으로 남편은 몸을 쓰러뜨리게 되었어요. 일시적인 충격은 아니었는데 뇌로 증상이 나타났어요. 얼마 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남편을 대신해서 돈을 버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장모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렸던 아들이 우리에게로 와 안심하라고 해줍니다. 어린 아들의 이렇게 감동적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전의 다툼과 오해를 풀어내기 시작하였죠. 저는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결국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함께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와 다툼은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가족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 사이에 흔들리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마침내 우리 가족은 다시 한데 모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결심을 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지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많을 텐데 설마 무슨 악연이라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며느리가 돌잔치를 할까 싶었어요. 거기다 아직 아들과 이혼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돌잔치를 한다는 것이 시간상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마렘 축하객들이 보여 인산인의 인식장으로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의 결혼식에서 마주쳤던 내돈들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아차 싶었죠. 다행히 상대편들은 하객들 맞이에 정신이 없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잔치가 시작되고 열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저를 알아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괜한 부딪힘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다른 인식장에 있는 직원과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연은 머릿속으로 빨리 잊어야 할 것 같아 일부러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며 다른 곳에 집중하려고 했죠. 그렇게 나는 교체된 인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돌잔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돌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아들도 내가 아니었다면 저런 행복한 가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도 행복해 보이는 다른 가정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과 이혼한 지 겨우 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돌잔치라니요. 아들과 이혼 중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진행하던 행사에서 나와서 며느리가 돌잔치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안에서는 모든 손님들이 큰 프로젝터에서 비춰지는 아기의 귀여운 재롱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돌잔치를 진행하는 MC는 아기의 재롱에 맞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죠. 앞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의 얼굴이 프로젝터에 나오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제 아들과 똑같이 닮았기 때문이었죠.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모두 똑같아서 누가 봐도 저의 아들의 자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가문을 이어받는 특별한 귀는 그 아기가 저희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자식을 위협하며 나를 걸고 넘어지면서 남편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바람 빠는 이야기는 많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속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화가 나서 몸이 전율치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더니 화장실에 들어간 며느리가 나오며 "어머,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봤죠. "어머니, 정말 솔직히 말해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요? 제 동생인가요? 왜 그러시죠? 그 사람과는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 다 남자인데 너무 건방지게 말하지 마세요. 누구를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거죠? 난 당신 말대로 한 번도 그 사람과 다녀본 적 없다고요. 날짜도 계산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왜 내가 아이돌인가요? 제가 태어난 건 당신이 형과 함께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우리 가족 6명 등이에요?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당신이 실수했다고 헤어지기 전에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내 핑계를 빼내고 어디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라면 말을 쉽게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언니 같은 분이 겁어낌을 내면 직원들도 최대한 직원다운 행동을 할 줄 알아야죠. 여기 매니저 어디 있어요? 아르바이트라도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죠. 당황스럽게 데려오시다니 화를 내주는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했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먼저 무릎 꿇고 도망가야겠어요. 제발 모르겠다고 해달라고 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속아 떼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구는 며느리를 보니 안 그래도 화가 쌓인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런 여성에게 제게 받은 모욕과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요. 나는 돌잔치가 열리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프로젝터에 연결된 PC로 내 휴대폰을 연결하여 아들의 사진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으로서 열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돌잔치 진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들의 사진이 프로젝터에 나타났고 마이크를 잡고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이 여자는 제 전 남편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사진 속 남자를 보세요. 누구 닮았나요?
잘 모르겠다면 앞에 있는 아이를 더 자세히 보세요. 코와 귀도 똑같이 닮았나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속이고 자식으로 속이며 돌잔치까지 열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이혼할 때의 사유를 아시나요? 그녀가 제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맞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 이 여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내용을 쓸 일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게 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나에게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녹음 내용이 식장에서 틀리게 되었고 나의 고백과 증거로 며느리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울려는 척하며 나를 속이려 했지만 그것이 들통나자 화가 솟아올랐습니다. 케이크를 집어든 뒤 며느리의 얼굴에 던졌고 억지로 우는 모습을 보며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갔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분노가 넘쳐 폭력을 휘둘렀어요. 분노에 나아도 아들이 경찰서에 나타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어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데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미 한 마리도 죽일 용기를 내지 못한 나는 어떻게 경찰서까지 찾아간 걸까요? 죄송합니다. 형이나 엄마 아니면 아줌마가 그냥 화가 나서 클랜 나바 미안해. 경찰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우리 아들은 너무 바쁘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걸 그랬어요.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요. 어차피 아줌마가 벌을 받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말했듯 가족 행사를 망친 이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요? 내 딸이 용서한다고 해도 난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아줌마의 죄로 교도소를 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야전서진, 내가 저런 행동을 하다니 너네 아버지 회사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내 인터넷에 돌잔치 불륜녀로 올리겠어. 그래서 나도 신고하겠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맞았어. 간통죄가 없어진 세상에 파란 한 번으로 가족 행사를 망치려고 결국 엄마의 말에 현영이 살짝 당황했다. 견분하게 반응하며 흥분하는 아들을 보며 나중에 나도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심심히 생각해보니 아들 형건이가 나를 가리키며 어머니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예에 차린다고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가 싶었지만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며 두 모녀와 말다퉜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경찰이 나와서 세 사람을 중재하였고 아들은 흥분한 모습으로 내 옆으로 돌아왔다.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평생 나빴어. 이런 놈도 자식인데 어떻게 혼 하나뭐 하던 제가 잘못이었어. 내가 어떻게든 너를 빨리 집으로 데려가게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게 어머니라고 해준 거야? 네, 죄송해요. 어머니, 나는 너무 늦었어. 나를 혼내려던 거니 어머니라니 정말 고마워. 왜 그러세요? 너를 혼내야 하는데 내가 어머니 마음도 잘 알아주면서 왜 이렇게 착하게 하느냐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자신이 잘못했다며 우는 아들과 나는 함께 울었다. 지금까지 나는 아들이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었다. 어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다가가서 상처를 준 것이 내 잘못인 줄 알았다. 아들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고마워만 떠올랐어요. 경찰서에 있는 밤 동안 아들은 나를 어머니라 생각해주는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경찰서를 떠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아이의 친부가 나라고 부모에게 말했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며느리의 아버지 덕분에 법적인 조치 없이 사과도 받게 되면서 사태가 정리되었어요. 그 힘든 하루 끝에 아들이 나를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음과 몸이 풀린 제 자신을 보았어요.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걱정 없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형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우리 부부에게 효도를 하고 있어요. 부부와 아들은 다툼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남편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의 소식을 듣고 고소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딸인 줄도 모르고 만났던 새아빠가 제게 고소를 당할 정도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은 늦었지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물론 이후에는 말이 없게 하려 했던 소송이에요. 현재도 손주와 종종 시간을 보내며 날 좀 치유시켜 주시고 있어요. 부모로서 아직 결혼을 못하는 아들이 걱정되지만 내키지 않는 일에 재촉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단지 예전과는 다른 착하고 아들만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또한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으니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함께 해주신 드이님께 감사드리며